지금 우리나라 기업들도 일단은 IRA와 관련된 수혜주들이 이제 꿈틀꿈틀대기는 하거든요. 추세가 살아있고 또는 추세 하락이 멈춰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들이 몇 구가 있는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생에너지 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제토크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황희연 팀장님과 시장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또 나눕니다. 시장의 다음 주도주가 뭘까?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데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뭐 3개월 정도가 지나고 있지만 뭐 명백하게 1분기의 주도주라고 하면 성적수로는 2차 전지죠, 그죠? 네. 2차 전지. 이고 그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적어도 이제 2분기 또 상반기에 주도주가 뭐가 될까? 2차 전지가 또 다시 주도권을 쥐고 갈 수도 있는데 그걸 아니라고 뭐 전제 하에 그죠? 또는 무서워서 못 사겠다. 네, 할 경우에 네. 그러면 이제 뭐 향후 주도주가 될 만한 주도주는 어쨌든 수급과 이슈와 이런 게 버무려져서 함께 가야 되는 거죠. 버무려졌다는 표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버무려져야 돼요. 네. 그런 갈 만한 게 뭐가 시장의 있습니까?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죠. 간택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우리가 식당 가서 뭐 먹을지 딱 이렇게 선택을 받아야 돼요.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간단하게 올해는 IRA가 작년에 이제 발효가 됐고 네. 이제 실질적인 수혜가 3월 말부터 발효가 이제 3월 말부터 네네. 작년에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됐고 됩니다. 지금 태양광 2차 전지도 관련 섹터이기는 하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뭐 이제 좀 말들이 좀 있기는 하죠. IRA가 먼저 신청한 사람이 다 먹고 나면 없다. 뒤에 신청한 사람들은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 말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도 일단은 IRA와 관련된 수혜주들이 이제 꿈틀꿈틀대기는 하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 중에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추세가 살아있고 또는 추세 하락이 멈춰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들이 몇 구가 있는데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생에너지 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큰 범주에서 사실 2차 전지도 재생에너지니까 재생에너지라고 보기에는 뭐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재생에너지 쪽에서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는 태양광 쪽이 많이 강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태양광 업체들 보면 최근에 다 바닥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거든요. 바닥 박박 기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가 워낙에 많이 돼서 신규 설치가 있어야 폴리실리콘 가격도 올라가고 그렇기는 한데 그런 면에서는 태양광 쪽이 올해는 사실 별로 매력은 없는 구간이 될 것 같고요. 그런 풍력이네. 그렇습니다. 풍력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풍력하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많이 생각나실 겁니다. 근데 풍력이 2020년, 2019년부터 풍력 단지 조성에 대한 계획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들도 그때 관련 주식들이 좀 많이 올랐었고요. 네. 풍력 단지 설치가 최소 한 5년에서 7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제 뭐 땅 사고, 그다음에 행정 절차 지나고, 그다음에 실제로 발전기 만들고 이제 더 발주해서 발전기 만들고 하는데 한 5년에서 7년 정도 걸리는데 2020년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2025년 정도면 이제 건설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글로벌하게 건설이 되는데 발주는 한 2년 정도 먼저 나옵니다. 글로벌 상위 터빈 회사들이 밑에 부속품을 만드는 회사들로. 그래서 풍력 발전기 보면 되게 간단하잖아요. 모터 있고 그다음에 블레이드라고 하는 날개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뭐 베어링, 우리나라 CS 베어링하는 이제 베어링 업체들 있고 그다음에 풍력 타워 만드는 거 있고 그다음에 하부 구조물 있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작년에 CS 윈드 같은 경우에 작년 11월 달에 지멘스에서 수주가 꽤 큰 게 나왔습니다. 네. 수주가 나왔고요. 올해 말 이제 3월 말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혜를 좀 예상하고는 있는데 CS 그룹 같은 경우에 작년 4분기 실적을 굉장히 이제 빅베스를 했어요. 이제 포르투갈 법인 인수하면서 또는 이제 미국 법인 인수하면서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아졌었는데 이제 올해 그 부분들을 작년에 이제 불식시키고 이제 올해 좀 성장할 거라고 보는 거죠. 이제 세계 최대 4대 메이저가 GE하고 그다음에 지멘스하고 그다음에 베스타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덱스라고 하는 유럽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4개 회사를 모두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풍력 발전기 전체 중에서 이제 그 기둥 세우는 게 한 25%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원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풍력 단지가 많이 설치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수주가 나올 겁니다. 실제로 며칠 전에 수주도 나왔었고요. 이제 아마 올해 증설 얘기가 나와주면 사실 더 베스트가 될 겁니다. 증설 얘기가 나와주면
앞으로 들어올 게 있으니까 증설을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와주면 아마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 태양광이었다라고 하면 올해는 풍력 쪽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풍력 볼 때 중국을 좀 제외하고 보거든요. 근데 풍력은 중국에서 생산하는 그 시설이 중국에서 다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수출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풍력 시장을 생각을 할 때 중국 업체들은 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베스타스 이제 작년에 미국 공장 인수했기 때문에 CS 그룹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IRA 그 수혜도 받을 수 있고, 근데 이제 그 들어보면 그 보조금 일시로 받고 그냥 기타 수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위 업체들이랑 좀 쉐어를 해서 매출액을 늘려가는 식으로 지금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조금 받으면 일시적으로 뭐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은 늘어날 수 있긴 하겠지만 이게 말 그대로 일시적이잖아요. 근데 그 보조금을 터빈 만드는 회사들이랑 쉐어를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파이를 키워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풍력 시장에서 계속 해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계속 가장 성장률로 봤을 때는 규모 커지는 게 풍력 쪽이거든요. 거기다가 대형화입니다. 대형화. 이제 기술력이 안 좋았다가 이제 점차 좋아져서 바다로 점점 먼 바다로 나가는 거죠. 당연히 바라면 질이 좋겠죠. 그렇겠죠. 먼 바다로 나가면 나갈수록. 근데 이제 그거를 받쳐주는 하부 구조물들이 이제 기술력이 안 됐었는데 이제 점점 기술이 발전되고 설계 방식이 변경이 되면서 점점 터빈도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터빈이 커지면 베어링도 커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블레이드도 커지겠죠.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TPI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그 회사에 있는데 그 회사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CS 풍력 타워 만드는 CS 윈드, 그다음에 베어링, CS 베어링, 그다음에 지금 SK가 최근에 상강 상강에멘트가 이름 인수했죠. 바뀌었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니까 SK 오션 플랜트 못 보던 하나 이름이 있어서 얘가 뭐지? 그랬더니 이게 삼강에멘트네. 이름 바꿨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풍력 관련주라고 볼 수 있지만 뭐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자 비용도 많고 사실 이제 부채 비용이 좀 많아요. 근데 그래서 근데 그걸 치더라도 사실 조금 셌으면 같이 움직였어야 되는데 역시나 오늘 흐름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CS 윈드는 그냥 여전히 정배열 속에서 살아 있습니다. 근데 SK 오션 플랜트는 역배열이다 보니까 그냥 물량이 더 빠져나왔죠. 그러니까 이래서 정배열 종목이 굉장히 편하다는 게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하부 구조물 이제 해양 풍력이 본격화되는 건 내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금리 이야기를 왜 했냐면 이제 금리가 하반기로 갈수록 인하 사이클이 좀 들어가면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순이익이 확 늘어나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주가는 먼저 오르겠죠. 그래서 SK 오션 플랜트 지금은 CS 그룹 쪽이 더 나아 보이는데 하반기로 가서 뭔가 주가가 더 올라와서 이제 좀 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제 한번 해볼 만한 주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저가 매수나 박스권 하단 매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시간 지평이 조금 너무 길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은 그냥 말 그대로 분할 매수예요. 분할 매수는 우리가 면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위아래 딱 범위 두고 이 안에서 들어오면 조금 분할 매수 하다가 일정 부분 신고가를 뚫고 가는 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전매매입니다. 전매매. 그러니까 딱 그 라인 뚫고 올라가면 거기서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대신에 내가 이 주식 공부 많이 해서 떨어질 때마다 살 수 있어. 일시적인 이슈나 이런 산다라고 하면 이건 면적을 두고 매매하는 거예요. 분할 매수와 관련해서 제가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잖아.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번에 좀 앞전에 올라오기 전에 그 한 분이 방송에 오셔가지고 분할 매수하면 됩니다. 몇 회? 한 30회 내지 30회 내지 40회 3회가 아니고요. 그랬는데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시죠? 그렇죠? 사실은 보통 한 3회만 사실 분할 매수해도 인터벌을 좀 주면 훌륭한 매수인데 그죠? 그거 자신 없으면 정말 그냥 나눠가지고 그죠? 30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매일 뭐 시초가로 한 번씩 나눠서 매일 한 주. 그러다 보면 주가 올라요. 그죠? 그래서 뭔가 인사이트가 있는 나름 그런 얘기여서 얘기를 했고요.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그걸 못 버티죠. 답답해서. 그러니까요. 그럼 어쨌든 풍력을 좀 IRA 발효와 관련해서 볼만한 섹터가 풍력이고 대표적으로는 CS 윈드, CS 베어링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삼강 M&T에서 이름을 SK 바꾼 오션 플랜트는 SK 오션 플랜트. 일단은 관종. 네, 관종. 지금 내용도 되게 많거든요. 리포트도 많고. 음. 근데 분명 시장에서 알아줄 때가 올 겁니다. 근데 그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알아주면 시장에서 분명히 요 장이 이 파란색 선이 201선인데요. 여기를 뚫고 다시 올라갈 때가 올 겁니다. 네. 예. 여기서 한번 시도를 했지만 뚫고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손절했다라고 하더라도 근데 뭐 굳이 이런 주식들은 공부가 돼 있는 상태라고 하면 손절할 필요는 없죠. 비중 축소라던가 아니면 있는 거 그냥 가지고 간다던가 그 정도는 되겠죠. 근데 네. 여기서 뚫고 올라갔을 경우에는 또 사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이제 IRA가 이제 법안에서 이제 실효가 되면 네. 실제로 이제 네. 수혜가 될 쪽으로 해서 풍력을 말씀해 네. 주셨고 이 부분에서 다른 걸 또 얘기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만약에 뭐 이 정도 예, 예. 네, 그러면 제가 이 맞습니다. 부분 풍력 얘기를 네. 조금만 더 하면서 이제 마무리해 가면 되고 다른 이 네. 안에서 섹터를 얘기하실 거 네. 하면 이제 마무리를 네. 지으려고 그런 건데요. 네. 보면 CS 윈드랑 CS 베어링은 시총도 CS 네, 윈드가 베어링이 좀 작죠. 많이 차이 나네. 네, 많이 윈드가 차이 납니다. 2조 9천억이고 베어링은 3천억 안 되는데 네. 그리고 우리가 대장주로 보면 항상 CS 윈드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움직이면 베어링이 더 훨씬 더 좋았던 탄력적으로 것 벌어졌습니다. 같아요. 가벼워서 그런가? 네, 가벼운 것도 있고요. 네. 최근에 조금 확실히 베어링 쪽으로 기관들의 매수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윈드도 사고 베어링도 사기는 했는데 비중이 작년보다 베어링 쪽으로 좀 많이 기울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 윈드의 흐름을 보면서 베어링을 매매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풍력주들은 한번 뭐 더 조그맣게 보면 유니슨이라는 회사도 좀 있고 그렇긴 한데 옛날에는 유니슨이 대장주였어요. 네, 대장주였죠. 풍력 아시는 네. 분들은 유니슨 대단했어요, 그죠? 근데 유니슨 보면 근데 세상에 헤매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네. 네. 올라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분명히 네. 빵 뜨는 그런 시점이 오긴 할 건데 그거는 네. 우리가 예상하기 어렵고 네. 어려운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제 편한 거는 정배열에 있는 거 편하다. 예. 기업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아니 옛날에는 풍력 얘기 나올 때 대장주가 유니슨이었다니까요. 그렇죠. 유니슨이었죠. 근데 보면 이게 숫자로 나오는 게 그만큼 이제 뭐 CS 윈드라는 기업은 새롭게 강자가 되면서 매출을 수출도 하고 벌써 매출이 1조 4천억인데요. 네. 작년에 이익 나고. 근데 네. 보면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던 대장주 유니슨은 사실 재무제표 실적에서 나타난다고요. 그게 그죠? 네, 사람이 그렇습니다. 몰라주는 게 아니라 네. 계속 뭐 적자 구조로 가면서 그죠? 매출단도 뭐 2천억 안 되니까 그죠? 그러게요. 참 기업이라고 하는 게 생물입니다. 그게 바뀝니다. 맞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봐야 되고요. 네. 그러면 태양광은 안 돼요? 태양광이 사실은 하나솔루션이 맞습니다. 거래 정지가 정말 기가 네? 막힌 타이밍에 거래 정지가 되고 있죠. 지금. 거래 정지가 들어가서 네. 사실은 그리고 거래 정지 들어가고 나서 사실 OCI나 이게 좀 올랐어요. 네. 현대에너지. 근데 거래 정지가 3월 말에 제가 31일인가 풀리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태양광의 뭐 대장주는 어쨌든 하나솔루션 맞습니다. 아니겠어요? 네, 미국에서 상업용 주거용 모듈 1위기도 하고요. 그럼 하나솔루션에 대한 지금은 저 아이디어는 충분히 접근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일단은 뭐 거래 정지 때문에 또 거래 정지 전에 이제 유동성 이제 잠기기 맞아요. 때문에 기관들은 잠기는 거 싫어하니까 싫어해서 팔죠. 좀 팔았었을 거라고 맞아요. 보는데 네. 그 이후에 주가가 이제 실제로 다시 한 4만 6천 원, 5천 원, 7천 원 정도로 해서 올라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는 6만 원 이상 갈 수 있을 주식이라고 봅니다. 그때 한번 긴급 컨퍼런스 콜 했을 때가 이때였을 네. 겁니다. 아마 1월 중순에 급등 한번 했었을 때 10년간 보조금 8조 받은 거라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네. 지금 시총이 8조니까 그러면 사실 충분히 더 올라갈 업사이드는 있겠죠. 네. 예, 그리고 주가도 뭔가 이제 회복하려고 하는 초기였기 때문에 가능했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거래 정지 기간이 길지? 왜냐하면 뭐 네. 회사가 무슨 뭐 재무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네. 뭐 예를 들면 상장 폐지 실질 검사 네. 이런 건 몇 개월 가잖아요. 뭐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거는 기업 분할, 분할. 분할이거든요. 분할도 사실은 뭐 큰 회사를 반으로 뚝 자르는 것도 아니고 아니고. 뭐 뭐죠? 갤러리아 백화점 쪽 이거 이제 잘라내는 삼남한테 떼주기 위한 건데. 근데 뭐 한 달씩 거래 정지라는 거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뭐 큰 뜻이지 않을까 거기까지는. 그치, 약간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좀 안 돼요. 물론 뭐 주권도 바꾸고 뭐 이런 네. 것도 있다곤 하나. 그러니까 기관들 같은 경우 한 달을 내가 네. 돈을 묶어 놓으라고 그렇죠. 다시 사지 나중에 개인도 그건 팔고. 마찬가지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거래 정지가 좀 들어가 있었던 근데 거예요. 지금 돌이켜 보면 오히려 네. 계좌를 방어해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 네, 거래 정리가 돼서. 네. 어쨌든 뭐 태양광보다는 어쨌든 중심점은 올해 풍력이 조금 네. 더 갈 수 있다. 내년은 수소 그리고 내년에 수소. 네 수소는 다음에 한번 또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IRA 발의와 관련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